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어책 168쪽 받침 있는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받침이 있는 글자를 쓸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활동은 국어책 168쪽부터 나와 있는 동동 아기오리를 읽고 받침이 있는 글자를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글 안에 나왔던 받침 있는 글자들을 읽고 써보고요. 마지막으로 받침을 넣어 낱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어책 168쪽을 펴주세요. 동동 아기 오리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동 아기 오리 권태응. 둥둥 엄마 오리 몸물 위에 둥둥. 동동 아기 오리 엄마 따라 동동. 풍덩 엄마 오리 몸물 속에 풍덩. 퐁당 아기 오리 엄마 따라 퐁당. 잘 읽었나요? 그렇다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누가 나오나요? 네,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가 나옵니다.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죠? 네, 엄마 오리가 연못에 먼저 들어가고 아기 오리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동동 아기 오리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받침이 있는 글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동 아기 오리 권태응. 둥둥 엄마 오리 몸물 위에 둥둥. 동동 아기 오리 엄마 따라 동동. 풍덩 엄마 오리 몸물 속에 풍덩. 퐁당 아기 오리 엄마 따라 퐁당. 동그라미 표시 잘 했나요? 네, 잘했습니다. 국어책 16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동동 아기 오리에는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가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리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네, 다들 본 적이 있군요. 그때의 기억을 잘 떠올리면서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의 모습을 상상해서 말해봅시다. 우선 크기를 생각해 볼게요.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 중 누가 더 클까요? 네, 엄마 오리는 크고 아기 오리는 작겠죠. 색은 어떤가요? 엄마 오리는 무슨 색일까요? 네, 하얀색도 있고요. 다른 색을 가진 오리도 있어요. 야생 오리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아기 오리는 무슨 색일까요? 네, 그림처럼 노란색이겠네요. 그러면 이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네, 연못과 같은 물가에서 주로 볼 수 있어요. 연못가에서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네, 다 같이 헤엄을 치기도 하고 엄마 오리를 졸졸 따라다니기도 할 것 같아요. 걸어가는 모습은 어때요? 네, 뒤뚱뒤뚱 아주 귀엽겠네요. 이번에는 낱말을 바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쓰는 순서를 알려줄 거예요. 잘 보고 순서에 맞게 3번씩 써보세요. 다 썼나요? 그러면 170쪽을 펴주세요. 국어책 170쪽과 171쪽에 교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교실 안에 있는 물건들이 쓰여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가 빠져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받침이 모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빠져 있는 받침을 바르게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맨 처음 이 물건의 이름이 뭔가요? 선생님이 글씨를 쓰는 곳인데요. 네, 칠판이죠? 바르게 받침을 넣어 적어주세요. 리을과 니은을 써야 합니다. 이 물건의 이름은 뭔가요? 네, 화분이죠? 어떤 받침을 넣어야 하죠? 네, 니은을 넣어야 합니다. 써주세요. 이 물건의 이름은 뭔가요? 네, 책상입니다. 어떤 받침을 넣어야 할까요? 네, 기역과 이응을 넣어야 해요. 이 물건의 이름은 뭔가요? 네, 필통이죠? 어떤 받침을 넣어야 하죠? 네, 리을과 이응을 넣어야 합니다. 써주세요. 이 물건의 이름은 뭘까요? 네, 책입니다. 어떤 받침을 넣어야 하죠? 네, 기역을 넣어야 합니다. 이 물건의 이름은 뭔가요? 네, 연필이에요. 어떤 받침을 넣어야 하죠? 네, 니은과 리을을 넣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인가요?
네, 친구 사이에요. 어떤 받침을 넣어야 하죠? 네, 니은을 넣어야 합니다. 써주세요. 여기까지 국어책을 했고요. 이제는 국어 활동책을 보겠습니다. 국어 활동 72쪽을 펴주세요. (72쪽과) (73쪽에) 나와 있는 글자 따라쓰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74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을) 펴주세요. (74쪽에서) 여러 그림과 낱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받침들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바른 받침들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림은 뭔가요? 네, 김밥이에요. 어떤 받침을 넣어야 할까요? 네, 미음과 비읍을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여기가 어딘가요? 네, 약국이에요. 어떤 받침을 넣어야 할까요? 네, 기역과 기역을 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뭔가요? 네, 점심을 먹고 있네요. 어떤 받침을 넣어야 할까요? 네, 미음과 미음을 넣어야 해요. 네 번째 그림은 어디인가요? 네, 운동장이에요. 어떤 받침을 넣어야 할까요? 네, 니은, 이응, 그리고 이응을 넣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림은 뭔가요? 네, 책꽂이예요. 어떤 받침을 넣어야 할까요? 네, 기역과 지읒을 넣어야 합니다. 꼬지에서 지읒 받침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그림은 어디인가요? 네, 은행이에요. 어떤 받침을 넣어야 할까요? 네, 니은과 이응을 넣어야 합니다. 이제는 75쪽을 볼게요. 잘못 쓴 글자를 바르게 고쳐 써봅시다. 장난감이라고 써 있어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요? 네, 잔이 아니라 장난감이라고 써야 합니다. 고쳐 써보세요. 비행기라고 써 있어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요? 네, hen이 아니라 비행기라고 써야 합니다. 고쳐 써보세요. 저화기라고 써 있어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요? 네, 저가 아니라 전화기라고 써야 합니다. 고쳐 써보세요. 신내화라고 써 있어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요? 네, 신이 아니라 실내화라고 써야 합니다. 고쳐 써보세요.
실반이라고 써 있어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요? 네, 실반이 아니라 신발이라고 써야 합니다. 받침이 서로 바뀌었죠? 고쳐 써보세요. 푼선이라고 써 있어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요? 네, 푼이 아니라 풍선이라고 써야 합니다. 고쳐 써보세요. 이번에는 학습장에 받침이 들어간 낱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장 4칸 접기를 해주세요. 먼저 받침에 기역이 들어간 낱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이 맨 처음에 오는 가수 같은 낱말은 안 돼요. 기역이 받침으로 사용되는 낱말을 찾아야 해요. 뭐가 있을까요? 2가지만 적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나요? 국어 공부를 하고 있죠? 국어에 받침, 기역이 들어있네요. 또 어떤 낱말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낱말을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축구가 생각이 나요. 축구를 적어볼게요. 꼭 선생님과 똑같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생각이 나는 친구들은 더 적어보아도 좋아요. 니은이 받침으로 사용되는 낱말을 찾아볼게요. 무엇이 있을까요?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문어와 만두를 적어볼게요. 니은이 받침으로 사용되는 낱말입니다. 이번에는 디귿이 받침으로 사용되는 낱말을 찾아볼게요. 무엇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서 2가지 정도만 적어보세요. 디귿이 받침으로 사용되는 낱말 찾기가 쉽지가 않죠? 선생님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받침이라는 낱말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밥 먹을 때 필요한 숟가락이 생각이 나네요. 리을이 받침으로 사용되는 낱말을 찾아볼게요. 무엇이 있을까요? 2가지 정도만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마을과 놀이를 적어볼게요.
종이를 넘겨서 뒷면에 계속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이 받침으로 사용되는 낱말을 찾아볼게요. 무엇이 있을까요?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사람과 솜을 적겠습니다. 비읍이 받침으로 사용되는 낱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입술과 밥을 적어볼게요. 시옷이 받침으로 사용되는 낱말을 찾아볼게요. 무엇이 있을까요?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옷과 돗자리를 적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응이 받침으로 사용되는 낱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사탕과 공을 적겠습니다. 선생님이 적어주는 것 말고도 생각나는 낱말들이 있다면 더 적어도 좋습니다. 다 적었다면 오른쪽 아래에 오늘의 날짜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잠시 미뤄두었던 국어활동 72쪽과 73쪽을 펴주세요. 글자를 따라 쓰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서에 맞게 읽으면서 써보세요. 감사합니다.